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자연수 m에 대하여 구간 0부터 무한대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g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fx 곱하기 n분의 x의 n제곱 플러스 x로 정의했습니다. 자, 함수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gx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은 0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우리가 음의 구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n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n분의 x의 n제곱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부터 보시면 돼요. 첫 번째 x가 만약에 0부터 m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n분의 x는 1보다 작아집니다. 그럼 1보다 작은 양수겠죠. 자연수 m이고 x는 양수니까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양수를 무한번 곱하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얘도 0되고 얘도 0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gx는 뭐가 된다? 그냥 x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x가 m일 때를 보는 거죠. x가 m이 되면 요거 1 됩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요거 1 되는 거니까 남는 것은 요거 1 플러스 1, 2분의 그 다음 x가 m일 때니까 fm 플러스 m이 되겠죠. 그래서 gx는 뭐가 되냐 하면 2분의 f의 m 플러스 m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x가 m보다 커지면요. 이 값이 1보다 커집니다. 그러면 1보다 큰 양수를 무한번 곱하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를 n분의 x의 n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남는 건 fx만 남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x는 f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으로부터 gx의 정체를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들을 하나씩 보는 거죠. 가조건을 봤더니 함수 gx는 구간, 양의 실수 전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x는 m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x는 m으로 다가가는 극한값과 m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자, 좌극한은 m 있죠? 그러면 m에서의 함수값은 요거기 때문에 m과 누가 똑같아야 된다. 2분의 f의 m 그 다음 플러스 m 요게 같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결국 m이 누가 돼야 된다. f의 m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의 극한도 f의 m이 m 되는 거니까 요 똑같은 조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연속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요걸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 미분하면 1입니다. 그러면 요거 미분해서도 1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f의 프라임 m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요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의 m이 m이다 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f의 프라임 m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봤더니 gk와 g의 k 플러스 1을 곱한 게 0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g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gx의 그래프는 어떤 식이 되냐 하면 자, 요게 이제 y축, 요걸 x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0에서 자연수 m까지는 누굴 그려야 되냐 하면 그냥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x,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때 요 지점이 누구다? m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m은 자연수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f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돼야 돼요. 그리고 m보다 클 때에는 f의 x의 그래프가 돼야 되는데 자, 나 조건을 보면요. 얘가 0 되는 k 값이 3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x가 m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y는 fx의 그래프죠. x가 m보다 클 때는 gx가 fx니까 요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야 돼요. 게다가 이 x는 m에서 f의 프라임 값, f의 프라임 m이 1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이거 좀 더 길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연장을 하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1이 되면서 그 다음에 x가 m보다 큰 쪽에서
x축과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gk와 k 플러스 1은 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하고 얘의 차이가 정확히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k가 누구누가 가능하냐 하면 k가 equal 알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k 플러스 1이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 0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k가 누구여도 알파여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도 요 값은 0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k가 누구여도 알파 플러스 1이어도 이 값은 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0이 되게 만드는 값이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gx의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굴 보는 거냐면 다조건을 보는 겁니다. 다조건은 g의 l이 g의 l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l의 개수는 3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자, 이 0부터 m 사이에서는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없겠죠. 그럼 우리가 누구일 때부터 보면 되냐 하면 l이 m이 되는 경우부터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g'의 m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m이 여기 있을 때 m 플러스 1의 값은요, 요 극대가 되는 것보다는 더 오른쪽에 놓여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l을 찾는 거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얘랑 함수값이 똑같은 지점, 여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첫 번째 우리는 g의 m보다 g의 m 플러스 1이 더 큰 경우 이거부터 보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m 플러스 1이 여기 어디쯤 자리를 잡고 있겠죠? 그러면 m 플러스 2는 여기쯤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이때 m 플러스 3이 누가 돼야 되냐 하면 바로 알파랑 똑같아져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하면요, 자, gm보다는 g의 m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요걸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건 언제부터냐 하면 l이 m 플러스 1일 때부터죠. 그래서 m 플러스 1이 m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더 큽니다. 요거 만족하죠? 그 다음 m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m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크니까 요거 만족하고요. 그 다음 m 플러스 3,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1이 m 플러스 4가 될 텐데 m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이 m 플러스 4에서의 함수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이걸 만족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L은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딱 3개밖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알파가 m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y는 gx 말고 우리는 y는 fx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여기 m보다 큰 범위에서는 fx였으니까 m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이게 fx랑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요점을 베타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 fx는 뭐가 되냐 하면 어디와 어디에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1과 베타에서 x축과 만나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함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마이너스 m-3 곱하기 x 마이너스 m-4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fm이 m이라는 것과 f'm이 1이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미분해 볼 겁니다. 그럼 f'x를 구해 본다면 요거 곱에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m-3 그 다음에 x-m-4만 남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중간 거 미분하면 x-베타에 x-m-4가 남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거 미분하면 x-베타에 x-m-3 요것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fx에 m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때
m이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f의 m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다 m 대입합니다. 그럼 m-베타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이게 m과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12배의 m-베타가 equal m이다. 요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의 프라임 m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다 m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남죠? m 대입하면 마이너스 4니까 12가 되고요. 플러스 여기 m-베타가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되고 여기도 m-베타에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7배의 m-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배의 m-베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1이 돼야 된다.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베타는요 12분의 1 m과 똑같죠.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주면 마이너스 12분의 7m이 됩니다. 얘가 equal 1이 되는 거고요. 이때 m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 11 곱하기 7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요.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m은 자연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우리가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GM보다 G의 M 플러스 1이 더 작거나 같은 요 경우를 보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줍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M 플러스 1이 어디쯤 생기게 되냐 하면 얘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M 플러스 1이 여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M 플러스 1은 요거 다 없앱니다. 요거 다 없애고 여기가 m일 때니까 얘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 여기 어디쯤 m 플러스 1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m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여기가 m 플러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m에서 m 플러스 1이 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요걸 만족하고요. m 플러스 1일 때에도 m 플러스 1보다 m 플러스 2가 함수값이 더 작거나 같으니까 요 식을 만족합니다. 그쵸? 예, 요 식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이 m 플러스 2일 때에도 요 두 값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요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L이 m도 가능하고 m 플러스 1도 가능하고 m 플러스 2도 가능합니다. 이거 3개 이외에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아까랑 똑같이 fx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fx는 x-베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m-2와 그 다음에 x-m-3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f의 프라임 x를 구해보는 거죠. 얘는 x-m-2 그 다음에 x-m-3 그 다음에 플러스 x-베타와 x-m-3 남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남습니까? x-베타와 그 다음에 x-m-2 이렇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f의 m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m을 대입하면요. f의 m이라는 것은 자, 여기는 m-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m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6배의 m-베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값이 m과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여기다 이제 m 대입합니다. f의 프라임 m은 얼마가 되냐 하면 자, 여기다 m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6 되고요. 그 다음 여기 m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3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남으니까 마이너스 5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이 1 돼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m 마이너스 베타가 6분의 1 m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6분의 1 m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6분의 5의 m이 얼마가 됩니까? 1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요게 5 되는 거니까 결국은 m이 얼마다 요거 6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m이 자연수니까 조건에 맞네요. 그러면 m이 자연수라면 자, 여기다가 이제
베타부터 구해볼까요? 그러면 m-베타가 6분의 1 m이니까 6-베타는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베타가 얼마라는 것도 5라는 것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타 대신에 5 대입하면 되고요. m 대신에 6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fx의 함수식이 x-5, x-8, x-9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g의 12라는 것은 m, 즉 6보다는 더 큰 쪽에 있는 거니까 g의 12 값은 그냥 f의 12 값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의 12라는 것은 f의 12 이 값으로부터 구해낼 수가 있고 여기다 12를 대입하면 7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7 곱하기 얼마? 12가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84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 문제의 정답은 84입니다.